2천만 원 사기.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걸 당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겪었던 남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사기꾼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오늘은 이 정말 깊은 사연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요. 한 부부가 사업 중에 정말 큰 사기를 겪고 또 그 뒤에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서 내린 선택. 정말 개인적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경험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 속 주인공 부부의 그 감정선을 쭉 따라가 보면서요. 특히 이제 남편분이 마지막 순간에 내렸던 그 결점 있잖아요. 그 어려운 결정의 무게, 또 그 의미는 뭘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들으시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때는 한 15년 전쯤이라고 해요. 음료수 유통대리점을 운영하던 사연 주인공 남편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대요. 아, 시작이 전화였군요. 네, 2천만 원어치, 꽤 큰 규모죠. 음료랑 생수를 주문하겠다는 연락이었어요. 와, 2천만 원. 네, 오랜만에 큰 거리니까 남편분이 얼마가 기뻤겠어요. 그래서 희망을 품고 직접 배송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서 물건을 보여주니까 상대방이 이러더래요.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혹시 2천만 원어치 더 가능할까요? 이렇게 추가 주문을요. 와, 현장에서요? 또 2천만 원을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은 기분이 더 좋아졌겠죠. 그래서 첫 트럭 물건을 거기다 내려놓고 추가 물량 실으로 사무실로 다시 간 거예요. 뭔가 불안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물건도 사람도 그냥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답니다. 이건 뭐 명백한 사기였던 거죠. 2천만 원. 이게 그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그럼요. 이걸 이제 남편분이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그 본사 대금은 또 치러야 하니까요. 그 압박감에 엄청 시달렸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스트레스가 오죽했으면 머리에 왜 동전 크기로 머리카락 빠지는 거 있잖아요. 원형 탈모. 이게 사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증상까지 막 여러 군데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안쓰럽네요. 결국은 아내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네, 어떻게 알게 됐냐면 경찰인 친오빠를 통해서 전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동안 살림 미천으로 정말 아껴서 모아둔 적금 통장 있잖아요. 그걸 해지해서 2천만 원을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와, 여기서 남편을 걱정하고 이렇게 감싸는 아내분의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혼자서는 감당하기 너무 힘든 고통인데 배우자가 그걸 알아주고 또 이렇게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부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맞아요. 그렇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한 몇 달 흘렀을까요? 경찰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범인을 잡았다고요. 드디어 잡혔군요. 네. 그래서 남편분이 막 복잡한 마음으로 경찰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들은 소식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범인이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네, 사망이요. 네. 그리고 집에는 어린아이하고 아내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참 기가 막힌 상황이네요. 돈을 돌려받으러 갔는데 가해자는 없고 남겨진 가족만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남편분이 정말 깊은 내적 갈등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남편분은 그 집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고 해요.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요. 나중에 아내분한테 그랬대요. 나도 아이 아빠인데 그 남겨진 아이를 생각하니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 라고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 정말 큰 손해, 그리고 말 못할 고통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부재, 그리고 남겨진 아이의 그 취약한 모습을 직접 본 순간 어쩌면 그 분노나 피해 보상 심리보다도 더 근원적인 어떤 인간적인 연민, 공감 능력이 발동한 게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연민, 공감. 네. 그러니까 가해자의 가족에게 고통을 다시 되물림하지 않겠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의 실현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선택을 한 거죠. 아, 아내분은요, 돈 이야기도 못 꺼내고 돌아온 남편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아, 그 선택이 당장의 금전적 손실을 만회해주진 못해도 결국에는 사람으로서의 복을 가져다 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내 돈인데 최소한 상황이라도 설명하고 좀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이었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 답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이거라기보다는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한 인간이 내린 그 윤리적이고 감정적인 선택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선택 그 자체? 네. 그리고 아내분의 그 믿음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남편의 어떤 인간성에 대한 깊은 신뢰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상 그 너머의 가치를 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큰 해를 끼친 사람. 그런데 이미 세상을 떠났고 심지어 어린 자녀까지 남겨진 그 가족 앞에서 아,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참 정당한 권리 주장과 인간적인 연민 사이의 그 깊은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부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셈이죠. 용서와 공감, 그리고 그 결정이 갖는 무게에 대해서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 속 남편분의 선택,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그 집 앞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